아시안게임 태극전사들이 다시 한번 해냈습니다. 52,000 관중이 지켜보며 연신 우리 대표팀에게 야유를 내뱉고 짜요를 외치던 중국의 홈 경기장에서 태극전사들은 압도적인 실력차를 보여주며 중국 대표팀을 2대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내용과 매너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클래스 차이를 보여주었고 후반전 중국의 52,000 관중들을 조용해지게 만든 것이 이번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전반 시작부터 중국의 네트를 두들기던 우리 대표팀은 17분 홍현석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로 앞서 나갔습니다. 저번 경기 백승호의 그림 같은 오른발 프리킥 골과 비견될 만큼 완벽하게 중국의 골대 우측 상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왼발 프리킥 골이었습니다. 중국의 골키퍼가 방향을 예측하고 몸을 날려 디펜스를 시도했으나 워낙 볼이 골대 구석으로 완벽하게 꽂혔기에 키퍼의 손가락을 스치지도 못했습니다. 다음 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한 골 리드로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프라인 앞에서 중국을 두들기던 우리 대표팀은 조영욱의 크로스를 받은 송민규가 완벽한 추가골을 터뜨리며 중국 대표팀을 좌절시켰습니다. 이때 중계 카메라에서는 중국의 골키퍼와 수비수가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는 장면이 잡혀 대한민국 전체를 웃음짓게 했습니다. 이후 골이 터지지는 않았으나 후반전에서도 우리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과 준비 수준이 차원이 달랐음을 증명해 주었는데요. 지고 있음에도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고 수비만 하던 중국 선수들은 체력이 방전되어 뛰지 못하고 숨을 몰아쉬는 장면이 계속 나왔는데 반대로 우리 대표팀은 땀만 흘릴 뿐 경기 종료 전까지 끊임없이 경기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압도적인 체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두 팀 간의 평소 훈련량이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태극전사들은 중국 대표팀과 부딪힐 것을 대비해서도 현명한 전략을 제대로 짜서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 팀이 우리를 흥분시켜 파울을 유도해내기 위해 거친 태클로 시비를 걸려고 계속 달려왔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기분이 나빴을 텐데도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도망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맞부딪힐 경우 중국의 홈콜이 불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싸웠다면 우리 선수들에게 더 많은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레드카드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어린 선수들이라 기분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치는 결단을 내리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모두가 잘 대처하여 퇴장 없이 매너 면에서도 중국을 압승한 우리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3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중국의 홈콜을 이겨내고 2대0 승리를 거두며 이번 대회 최고의 우승 후보에 걸맞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팀의 핵심이었던 이강인, 정우영, 엄원상을 전반에 기용하지 않고 후반 21분에 교체 투입함으로써 다음 4강 경기를 위한 체력 안배 또한 완벽하게 수행한 것이 더더욱 고무적이었는데요. 이는 2대0이 된 시점에서 짜요를 더 이상 외치지 못하는 중국의 직관 관중들을 더욱 좌절하게 만든 교체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한국과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다며 자국 대표팀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그것도 국경절에 무력하게 패배했기에 화가 난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성장이 필요한 어린 선수들에게조차 자비를 보이지 않는 중국의 스포츠 언론들을 보니 그들의 발전은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언론들과 별 차이가 없이 욕설들로 가득한데요. 이러한 불쾌한 반응들은 제외하고 가급적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댓글들을 선별하여 가져와 봤으니 즐겨주세요. 평소라면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는 결과만 확인했는데 오늘은 국경절 기념으로 생방 시청했어. 그리고 다시 결심했어. 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 국가대표팀 경기를 시청하지 않을 거야. 난 전반 10분 만에 이미 우리 승리를 포기했어. 한국팀과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 이 정도 실력으로 우승하겠다고 경기 전부터 그렇게 자만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 하프라인을 넘어간 게 손에 꼽을 정도였어. 그 와중에 기회들도 몇 번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건 우리 고질병이니까 이해해. 그런데 한국도 예전에는 마무리가 형편없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극복한 건지 신기해. 유럽 애들 실력과 별 차이가 없더라. 너무 처발려서 심판이 제발 한국 애들 중 아무나 퇴장시켜주길 바랄 수밖에 없었어.
부끄럽지만 그 방법 말고는 이길 수단이 떠오르지 않더라. 그런데 한국 애들이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가더라. 현명한 대처였어. 실력으로도 매너로도 완벽하게 패배한 경기야. 가족들과 친척들 모두가 모여서 봤는데 후반전에는 다들 한숨만 쉬다가 끝났어. 괜히 봤다. 전반전 첫 번째 프리킥 골은 분하지만 감탄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슛이었어. 우린 언제쯤 그런 킥을 찰 수 있는 선수가 나올까? 실력에서 밀려도 다 같이 서로 독려하면서 플레이했어야 했는데 팀원끼리도 분열해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 최악이었어.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국가대표 자리에 앉다니. 너무 짜증나. 언제부터 우리가 한국을 이겼다고 홈에서 승리할 거라는 착각에 다들 빠졌던 거야? 져서 실망했다는 반응들이 많은데 난 이게 더 신기하다. 실력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가 지는 게 당연한 거야, 바보들아. 한국은 이강인만 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 우수했는데 우리는 눈에 띄는 선수도 없고 전체적인 팀플레이 수준도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떨어졌지. 이 선수들이 성장해서 채워지게 될 다음 세대 국가대표팀도 앞으로 10년간은 희망이 없겠어. 한국 골키퍼는 한숨 자도 되겠더라. 우리 고질병인 공황증이 다시 도졌어. 한국만 만나면 다들 공포에 질려서 제대로 뛰지도 못해. 패스도 무조건 100패스만 하고 감히 나아갈 생각을 못하지. 예선전에서 긍정적이었던 경기력이 완벽히 실종됨. 한국이 그리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가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끝났어. 이 정도 실력 차이면 배울 만한 무언가도 없을 거야. 따라할 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한국한테 실망이야. 고작 2골이라니. 10골 정도는 넣어서 우리 애들 정신머리를 고쳐줬어야지. 언론에서 이강인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정작 이강인은 벤치에서 하품하면서 경기 지켜봤고 우리는 후보들한테 개털렸어. 매번 생각하지만 우리는 스포츠 언론들이 가장 큰 문제야. 역시 우리 대표팀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어. 언제나 보아왔던 똥같은 경기력. 그리웠다고.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심판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더라. 쟤들은 거치게 안 해도 기술로 우리를 갖고 놀더라고. 전반 끝나고 안 봤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보겠더라. 후반전에 최소 3골은 더 먹힐 줄 알았는데 전반에 먹힌 2대0으로 끝난 게 의외였어. 하지만 한국도 4강을 대비하려고 후반전에 체력을 아꼈을 거라고 생각해. 끝까지 안 보길 잘한 게임이야. 한국 후보들을 상대로 홈경기에서 하프라인을 넘지도 못했어. 앞으로 최소 20년간 우승은 입에 담지도 말자고. 누가 한국 군면제 걸려서 죽기 살기로 뛴다고 했니? 완전 대충하면서도 하프라인 넘어서 계속 두들겨 패며 승리 챙기던데 이게 우리에게 더 치욕스러운 패배 아니냐. 나는 실망하지 않았어. 언제나의 중국 대표팀다운 모습이었으니깐. 우리는 항상 경기 전에 이길 거라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지고 나면 욕을 하면서 반성하는 척을 하지. 하지만 금세 잊고 다음 경기 전에는 이길 거라는 헛소리를 다시 하기 시작할 거야.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럴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슬프다.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 안배까지 챙기며 중국의 안방에서 승리한 태극전사들은 10월 4일 강적 우즈벡과 4강전을 치릅니다. 우즈벡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강팀이기 때문에 주전들로 무장해서 우리 대표팀도 선발 명단을 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기 종료 인터뷰에서도 늘 그래왔듯이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는 선수들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큰 걱정이 들지 않습니다. 가진 실력을 모두 발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이니만큼 긍정적인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